어떠세요? 예예. 여론이 출렁이고 예.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 그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1심.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별로 여론이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과거 같으면은 압수수색 하나로도 어이쿠 해가지고 막 빠지고 당 지도가 실제로 그랬어요. 예, 민주당 지도가 이제 빠지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법부의 이런 판결마저도 검찰의 기소와 구형도 그렇지만 판결마저도 지금 당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어제 뭐 MBS 조사도 나왔는데 저희가 그 시간이 되면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 이번 주 갤럽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번 주 먼저 이제 갤럽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데일리 오피니언 603호는요. 11월 3주인데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됐고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 전화 가상번호에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 갤럽 자체로서 의뢰천을 넣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번 주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몇 % 나왔습니까? 지난주하고 동률이에요. 동률로 나왔습니까? 이게 지난주가 동률이어서 그 2주 전 대비 17에서 이제 20으로 올랐던 3%포인트 높아졌던 그거를 그냥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에서 20까지 올라가는 것 이 사이에는 그 뭡니까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 효과가 일부 반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사이 20에서 20 횡보할 때에는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100% 반영이 됐을 때의 횡보다. 별로 차이가 없다. 예. 요거는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대통령 긍정률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요 효과다. 왜냐하면 전국 지표 조사는 2주 텀이지 않습니까? 2주. 그러면 요 효과다. 기자회견에서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는 전주에 뛰었던 그 상황이다. 예, 그게 좀 세게 반영이 됐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은 영향이 없을 수 있겠다. 잘 없네요, 근데 사실 요 조사로는 그렇습니다. 갤럽 조사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제가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제 확 올랐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서도 반영이 된다면 여기서 계속 올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20에서 한 23 내지 24가 돼야 됩니다. 같은 흐름으로 본다면. 네, 같은 흐름으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20으로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는 대통령의 긍정률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20%로 나와서 지난주와 이제 뭐 동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주호 대변인님은 이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정 지지율이 20%라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뭐 좀비 정권이다, 미라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지난주에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디 뭐 해외도 나가고 여러 가지 외교 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한 사법 판결이 나와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문자도 많이 보내시고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 집회 그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가 25일에 있죠. 그때 다 같이 응원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MBS 결과가 이제 어제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오늘 갤럽은 어떻게 되나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별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지지율에선 영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좀 세부적으로도 좀 살펴볼까요? 전국적인 그 긍정평가부터 볼까요? 긍정평가에서 외교 말씀하셨는데 외교 때문에 지지한다라는 응답이 11%포인트 많아져서 39%로 1위인 것은 맞습니다. 요건 혹시 그 배우자를 떼놓고 혼자 출국한 것도 반영이 됐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을 왜냐면 혼자 나가시는 봅니다. 모습에 또 국민들께서 많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안 나갔기 때문에 좋다 하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좀 옮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긍정 평가 비율 자체는 똑같이 20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냐? 김건희 여사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 잘하고 있어라고 해서 부정하다가 긍정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네요. 효과는 끝난 거네요. 효과가. 긍정 평가로 이게 효과가 커지지는 않고 단지 긍정 평가 하시는 분들 사이에 언급하는 그 이유가 외교로 더 갔다라는 거죠. 다른 걸 언급하다가 외교로 간다든가. 그 11%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의 변동인 것 같고요. 외부에서 긍정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부정 평가 한번 보시죠. 부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여전히 1등입니다. 부동의 1등, 3주째 1등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부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김건희 여사 문제 저거 지금 3주째 제가 알기로도 계속 1등인데 저거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까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면 아니 특검을 해야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특검이 안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데 뭐 지금 전혀 처벌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한동훈 대표 뭐 특감 얘기하면서 어쨌든 돌파하려고 애는 쓰는데 지금 계속 1등 나오는데 저거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방금 대변인님도 말씀 주셨던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여튼 문제 제기하는 측이 이야기하는 그 뭐 수사를 받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받으라라는 것들이 해결이 돼서 이 이슈가 소멸이 되면 등장하지 않겠죠. 그런데 소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합이 되면 물밑으로 내리면은 또 이게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등장이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해외 외교 행보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이슈에 김건희 여사 항상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니 매일 뉴스에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그 노출량으로 따졌을 때 결코 이게 줄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평가 이유에서 이게 빠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녹취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4,000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도 뭐가 그렇게 밤마다 전화만 하시나 봐요. 아니 뭐 대통령 핸드폰을 대신 쓰기 때문에 전화기를 두세 대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카톡이랑 뭐 텔레그램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좀 한가하신 모양이야. 아니 그러면 대표님 이제 우리가 한번 지역별로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지역별 통계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국 조사 한번 보시죠. 전국적으로 지역별로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보시면은 오차범위 밖에서 부정 평가가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대구에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11% 포인트 격차로 부정이 많습니다. 요거는 5.2 이내네요. 이내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쪽은 좀 회복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데 긍정이 41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긍정이 41, 부정이 5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1%포인트 격차로 부정이 더 많이 응답이 됐는데 그래도 요거는 5.2 이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5.2 밖에서 부산, 울산, 경남도 심각하네요. 부울경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부울경 보시면 40%포인트 격차로 부정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대별로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세대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별로 보시면은 20대에서 지금 부정평가 9%포인트 많아졌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변동 자체로 보면 60대하고 70대가 큰 변동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시죠. 70대에도 대등한 상황입니다. 45대 41로 긍정이 45, 부정이 41이니까 5.1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서 좀 약간 왜 웃음이 나왔냐면 40대, 20대, 40대는 이제 한 자리인데 제가 사실 30대거든요. 저희 쪽도 사실 한 자릿수로 지금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젊은이들은 다 한 자리네요, 이제 거의 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3, 40대가 일을 한참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40, 50대는 이 나라의 허리가 되시는 분들이고 60, 70대가 이제 어르신들인데 60대 중에서도 사실 29가 긍정, 65가 부정을 하고 있어서 부정이 사실은 다수입니다. 월등히 높네요. 월등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다수다. 월등히 높다. 예,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말씀하신 20대, 30대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까지 40대 허리까지도 7%밖에 긍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40대는 89% 10명 중 9명이 부정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동을 한참 하시는 연령대에서 지금 되게 이분들이 이번 정부에 좀 많이 실망하고 계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50대 예전에 60대라고 하면 거의 그냥 뭐랄까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50대하고 60대가 50대에 가깝습니다. 붙는 거네. 50대에게 붙네요. 60대가. 60대가 70세 이상하고 같은 게 아니고 5, 60대가 같다고 보셔야 돼요. 세대를 6070이 아니라 5060으로 좀 묶어야 될 상황이네요. 지금 분위기가. 제가 지역 활동 성남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맞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너무 장사도 안 되고 경기가 없으니까 정말 좀 많이 실망스럽고 일단은 내가 뭐 생활이 돼야 뭐 이념을 따지는 거지 지금은 너무 총체적 난국이다.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근데 이번에 지금 제 생각에는 20대, 30대, 40대가 좀 낮게 형성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학가에서 시국 선언, 이 교수님들 움직임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자보 붙이는 거는 뭐 이미 이전부터 있었지만은 교수 사회가 지금 좀 들고 일어나는 게 저는 저 학생들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만만치 않게 떨어졌거든요. 없지 않을 수 없죠.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디선가 보니까 그 시국 선언하신 분들이 저 대학에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아이쿠 이걸 다 일일이 못 봤는데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되게 많아서 지식인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보면 경제적인 이슈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마 40, 50대, 60대까지 간다면 청년층에서는 그와 같은 그 시국선언 스승님들인데 선생님들이니까요. 지식인 사회에서 그렇게 나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냐면요. 김건희 여사 그 논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논문 표절 거기까지도 이제 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게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각계각층에서 다들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와중에 지식인 사회에서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제자 보기가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선생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 그런 없다. 뭐 교수님 계신데 그것도 한번 잘 봐야 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정권들 저도 이렇게 지켜봐 오면서 참 이렇게 시국 선언이 교수 사회에서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상황을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뭐 과거에 민주화 운동 할 때야 뭐 그때 전 국민이 일어났으니까 그 중에 지식인들이 또 포함돼 있었겠지만은 이번에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이재명 대표 1심 판결로 인한 영향이 아무래도 60, 70대, 그러니까 70대 거기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야 돼요. TK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보수 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사가 늦고 판결이 늦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효능감을 줬기 때문에 70세 이상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볼 기회가 긍정 평가할 그런 사안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요. 저는 근데 요거를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조금 화면에 보고 계신지 정당별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긍정 평가죠. 요게 한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3%만이 긍정하고 95%가 부정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국혁신당은 긍정하시는 분들은 없고 없네요. 99%가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 핵심적인 무당층입니다. 한 자리 무당층도 한 자리예요? 무당층은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완전 이해를 떠났네요. 아니 김건희 여사 무당 주술 뭐 이쪽 얘기 많이 나오는데 무당 쪽에 어필이 안 되네요. 완전 지금. 떠났네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어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59%가 긍정평가 하신다고 하니 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은 뭐 내홍이 좀 뭐 윤한 갈등도 봉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판결을 하니 거기에 예. 대한 뭐 카타르시스가 있으니까 아 그래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또 부정평가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기 무당층. 이 무당층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명수를 보시죠. 명수 283명이지 않습니까? 여당으로 네. 따지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은 이 정도 되면은 이거밖에 안 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의석수 대비하면 더 많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실 법한 분들이 이쪽으로 빠져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당층으로. 근데 무당층에서 지금 긍정평가 9%라는 거. 아하. 이거는 이 얘기는요. 이거는 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지방선거 같은 데 가면 국민의힘은 요 사람을 데리고 해야 돼요. 요 사람들 중에서도 대통령을 긍정하는 사람만으로 따지면 여기 3분의 그렇죠. 2가 안 되잖아요. 예, 요분들 중에 3분의 2를 데리고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야당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지금 조국혁신당도 있고 여러 네. 야당이 있다 치지만 야당이 가져갈 포션은 이 인원의 59%, 와. 이 인원의 99%, 이 인원의 74%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 다수네. 절대. 비교가 되지가 않아요. 비교가 안 되네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요 283명의 59%를 가지고 큰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큰 선거에서는 지방선거를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투표하고 개표한다 치면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 일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곳 거기서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패배할 수도 있어요. 전 지역에서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한 전국 정당이 아니고 일부 지역의 어떤 국한된 정당으로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그런 가능성이 여기서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긍정 부정률이 가져오는 그 선거에 대한 뭡니까? 이 하방 압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은 지금 또 참패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신변님,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였나요? 그 재보 2023년 11월. 그때 이미 나온 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17%로 졌죠. 17%. 그렇죠. 그 결과가 총선 때 뭐 달라졌습니까? 108석. 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죠?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갤럽 결과 이걸 뭐 제가 만든 데이터도 아니고 갤럽의 요것만을 보고 있자면 지방선거 결과가 그러면 달라질까요? 이게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많은 국민분들께서는 이미 사실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선거 결과 답안지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답안지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선거 결과에.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뀐다? 그러면 지방선거도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말씀 너무 잘 주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일 치러도 문제인데 앞으로 향후 1년 반 동안도 더 안 바뀐다면 국민적 분노는 더 쌓여가거든요. 그럼 더 심각하게 그게 거의 핵폭발처럼 저는 폭발되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왜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무력한 정당으로 전락했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옛날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 민주당이 정말 되게 노력하면 100한 10석, 120석 얻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민주당이 안 될 때가 좀 있었어요. 국민분들께 좀 뭐랄까 채찍을 한번 맞으면 그러니까 회초리를 한번 맞으면 막 80석 때까지 빠질 때가 있었어요. 80석 간 적이 있죠. 있어요. 2008년도. 그럼요. 보수가 대한민국에서는 다수였습니다. 그때 기억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와 이렇게 여론에 이 정도면 문매를 맞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건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김조 대변인은 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제가 정치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지역에서 민주당이라고 이렇게 표방하면서 정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정서 자체가 민주당 안에서도 거의 이제 호남 쪽 민주당원들이 고향이 호남이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주축이었지 일반인들은 되게 왜냐면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협이 많아서 많이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국민의힘 인사들을 만나면 아 민주당은 조직이 세니까 민주당은 자원이 많잖아. 민주당은 그래도 선후배들 간에 인사교류가 많은 것 같아. 아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좋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 우리는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벌써 포기해요. 벌써 포기. 지방선거에 우리가 만약 폭삭 지면은 폭삭 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좀 분노가 해소돼서 대선에선 이기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벌써 이제 패배주의가 팽배해 있고 이제 본인들도 지금의 이런 국정 난맥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그 무능력한 당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냥 뭐 좀 처절해야 될 텐데 아니 지금은 그냥 딴 게 없어요. 그냥 특검으로 해서 다 잘라내고 그러니까 도려내야죠.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환부를 도려내고 또 새로운 인물을 투입해가지고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 뭐 맨날 가면 그냥 국힘 게시판 싸움, 익명 게시판 싸움 하죠. 그다음에 민망하죠. 윤한홍, 뭐 점정식, 그다음에 녹취록 좀 까줘라. 아니 막 이런 거 뭐 중대 범죄 혐의자와 협상을 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오죠. 오세훈 시장 얘기도 나오죠. 야,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이중대예요. 방탄조끼야, 방탄조끼. 원내대표가 어떻게 당을 생각해야지 대통령의 방탄조끼 역할을 합니까? 거기다가 아이고 우리 인요한 위원장 소신 발언 한번 했다가 바로 대통령한테 그냥 경로 전화 받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국민의힘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요. 이제 선거 때 혼날 일만 남았다.